저희가 저번에 사연을 올렸었죠? 사연이 왔어요, 드디어. 왔어? 왔어요, 어렵게. 안 올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야, 왔다고 감사하다. 하더라고요. 근데 전에 읽어봤는데 어때요? 사연 치고는 되게 좋은 사연인 것 같긴 해. 재밌기도 했고, 근데 사실 확실히 공감도 되고. 네. 좋은 것 같아. 감사드립니다, 일단. 자, 그러면 먼저 저희는 알고 있는데 시청자들 모르니까 한번 읽어보자고 같이.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남자친구는 33살인 직장인 2년차 커플입니다. 매일매일 보고 싶은 마음에 7, 8개월 전부터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동거를 시작하고 초반엔 너무 좋더라고요. 매일매일 붙어 있기도 하고 저희 커플이 워낙에 스킨십을 좋아해서 편하게 눈치 보지 않고 하는 것도 좋았어요. 2년째 연애를 해도 설레임이 없어지지 않았던 저희 커플에게서 설레임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고 생활 패턴이나 입맛 같은 건 다 잘 맞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괜찮았지만 빤스 차림은 기본에 방구 같은 생리 현상까지 튼 상태입니다. 저는 이런 걸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볼일을 본 후 변기가 막힌 것 같아서 일단 물 찰 때까지 기다리려고 우선 덮어두고 자러 갔는데 그 사이에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정말 당황스러웠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싶고 일단은 남자친구가 민망해 할 걸 생각해서 그냥 제가 뚫었습니다. 정말 기절할 뻔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이 되긴 했는데 우선 처리했어요. 그리고 뒤늦게 일어나 확인한 남자친구가 감동받은 모습으로 이젠 우리 가족이야 라며 모든 걸 트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생각하고 시작한 동거가 아닌데 이 사건 뒤로 남자친구가 애인이 아닌 가족이나 친구처럼 느껴져요. 괜히 동거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 설레임보다는 편해질 수밖에 없다고들 하지만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런 감정이 있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심지어 오빠와 제가 결혼을 하고 난 뒤의 모습이 지금과 다르지 않다면 결혼도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설레임이 사라진 저희 커플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서로 콩깍지가 완전히 제대로 씌어있을 때 무조건 다 이뻐 보이고 무조건 다 잘생겨 보일 때 요때 이제 이 커플들은 동거를 시작한 거지. 보니까 뭐 입맛 같은 것도 다 잘 맞아서 이런 다 좋은데 지금 정말 다행인 게 뭐냐면 생활 패턴이나 입맛 같은 거 너무 잘 맞는다는 거지. 네, 그렇죠. 이것도 정말 행운이자 복이야 이 두 분들한테. 보통의 경우는 여기서 이런 게 안 맞아가지고 힘들어하는 커플들이 진짜 많거든. 근데 어쨌든 이분들은 잘 맞는 거야. 거기다가 또 스킨십도 좋아하고 이런 것들 잘 맞는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다 좋아요 여기까지. 그리고 동거를 하면서 빤스 차림이나 뭐 기본 방구 같은 생리현상까지 다 텄다고 얘기를 하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텄기 때문에 이제 이게 견딜 수 없다고 이제 여성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포인트 짚고 싶은 게 있어. 네, 어떤 거? 방구가 냄새 나는 방구냐, 냄새가 안 나는 방구냐. 달라요? 그게 되게 중요해. 왜냐면 방구가 나는 냄새는 정말 예의도 없고 배려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방구를 끼는 것 자체는 그냥 편안함과 익숙해짐으로 어느 정도는 그걸 공감해 줄 수 있고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 여기서 냄새가 중요하다. 짚고 싶어요, 저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이유죠. 얼마 전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볼일을 본 후에 변기가 막혔다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본인이 뚫은 거잖아. 유튜브까지 보면서. 아니 일단 여기서 아니, 남성분은 뭐 한 거야? 왜?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남자가 정말 잘못한 게 뭐냐면 아니 준비를 안 해놔 있어. 뚜러뻥이. 우리 집에 가면은 뚜러뻥 3종류가 있거든. 나도 무조건 사놓거든. 이건 필수야. 근데 동거를 하는데 이걸 안 해놨다. 이거는 사실 이분의 성향을 좀 의심해봐야 돼. 조심성이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잘못했고 일단 여성분이 이제 뚜러뻥이 없으니까 조심스러워하고 너무 배려. 이거 좋은 거죠. 배려를 한 거지. 그래 막 속으로 지금 막 소갈이 하고 계시는 거야 지금. 그런데 얘기도 못하고 막 그러다가 결국 유튜브를 찾아본 거야. 아마 유튜브도 소리 줄여서 봤을 거야. 좀 이게 잘하신 게 뭐냐면 성공을 한 거잖아 결국에. 그쵸. 그게 처음 해보면 쉽지가 않거든. 네, 해봤거든요. 해봤어? 제가 그걸 뚜러뻥이 없었는데 막 그 비닐로 막 붙여가지고 막 누르는 거 있어요. 막 넘치고 난리가 났었거든.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 되게 남자친구를 사랑해서 열심히 하신 거지. 그렇지. 이건 정말 배려와 이거 다 묻어나는 거야 이분은. 그치. 그래서 어쨌든 거기까지 성공을 했어. 뚫긴 뚫었잖아. 근데 중요한 건 반응이래. 남자친구의 반응이 어땠냐. 근데 솔직히 나라면 솔직히 좀 정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린 가족이야라는 이제 그 반응을 말. 보인 거잖아. 형은 어때? 근데 난 이 남자의 진심은 나는 공감이 가. 너무 고마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싼 똥을 그거를 못 치우고 나왔는데 일어나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여자친구가 그걸 노력을 해서 치워놓은 거잖아. 이거 나도 되게 감동을 받을 것 같거든. 나는 와 이제 우린 가족이야 라는 그런 표현을 난 쓸 수 있었다고 봐. 형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을 거고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딱 일어났을 때 남자친구의 표정이 좀 쑥스러워하거나 좀 부끄러워하거나 이런 거를 기대했다기보다 당연히 이런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 왜냐면 이분은 설레이고 뭐하고 막 이런 연애에 대한 것들 섬세한 것까지 스킨십에 대한 것까지 다 연급을 하시는 거 보면은 되게 디테일하고 섬세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우리 가족이야. 이 말이 그럼 상처가 되는 건가? 상처라기보다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 이걸 지금 고맙다고 생각하는 건가? 창피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나라면 창피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 오, 그래요? 나는 근데 여기서 보면, 사연을 보면, 이제 우리 가족이야라는 말 한 거 자체까지는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 근데 어쨌거나 이 여성분이 사연을 보내주신 거잖아. 그러니까 이 여성분은 이제 우리 가족이야. 이 말이 문제 자체는 아닐 수 있지만 어쨌거나 약간 반응이 이 여성분이 생각했던 반응이 아니었던 것 같아. 그래요? 근데 나는 그거 좀 다른 게, 여기까지는 괜찮다니까? 근데 그 다음 이제 내용들을 보면,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이 이후에 남자친구가랑 스킨십도 너무 편해져서 스킨십도 줄어들고, 그리고 데이트도 한 달에 뭐 외출해서 나가서 하는 데이트를 한두 번밖에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 자체가 반복이 되면서 이어지면서 거기서 문제가 난 생긴 거라고 봐. 그러니까 이게 약간 우리는 이제 사연을 받았잖아. 그리고 그 여성분은 이제 순서대로 얘기를 해줬고, 근데 이게 모든 걸 트기 시작했대. 이제 우리 가족이야 하면서. 그러니까 이 여성분은 이 뇌리에 박혀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그 여자분 입장에서도 되게 기분 좋을 수도 있어. 여기서 이제 가족이라 했어. 남자는 거기서 진심했을 거야. 이제 그러면 가족이라고 해서 너무 편안하게 그걸 방치를 하거나 또는 막 집에만 있으려고 그러니까 배려가 없었던 거지. 자기가 자기 똥을 치워준 여자친구야. 나라면 와 이거 정말 대감동이거든. 그런데 그 정도 감동을 받았으면 이 남자도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감동을 주려고 해야 되잖아. 근데 여자가 친구가 원하는 게 뭐야? 더 적극적인 스킨십 또는 밖에 나가서 데이트하고 싶고 막 이런 거란 말이야. 설렘을 느끼고 싶은 거야 계속. 그 텐션을 유지하고 싶은데 남자는 여기서 뭘 했어? 댄스 차량으로 돌아다니고 방구를 막 껴대고 데이트는 안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여자친구는 이 사건 이후에 그 다음 행위, 남자친구의 행위에 너무 실망하고 그 다음에 그 실망이 쌓이다가 어떻게 되겠어? 뭐 이제 점점 정이 떨어지겠지. 기분이 안 좋아지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이쪽으로 간 거야. 그래서 이 남자친구가 여기까진 좋은데 그걸 너무 진짜 가족처럼 대해버린 거지. 막 너무 대한 거지. 편안하게. 잘못한 그래 동거할 거지. 때도 편안하긴 해야지. 그치, 불편하면 안 편안함이 되지. 있어야 돼. 근데 이게 너무 조금 선을 넘었다라고 느끼셨나 봐요, 성분이. 그렇지. 어. 배려가 없었던 거야. 맞아, 배려가 없었어. 최소한의 배려와 예의는 동거든 연애든 어떤 관계에서는 필요하거든. 근데 어쨌거나 여성분도 알고 계셔. 보면은 결혼을 하게 되면 설렘보다는 편해질 수밖에 없다고들 하지만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지금부터 이러면 앞으로 이제 어떨까? 지금 이거에 대한 걱정이거든요. 어쨌거나 해결책은 본인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까? 좀 더 현실적인 방안으로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치. 일단은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여성분에 대한 여자친구에 대한 배려가 없었어. 이건 정말 잘못한 그쵸? 거야. 이건 나도 똑같이 생각을 하긴 그리고 하고. 일단 여자분 입장에서도 아직 너무 환상이 있는 거야. 아까 우리가 시기적으로 유추해봤을 때 연애 시작한 지 3, 4개월 정도 됐을 때 최소한 6개월 미만에 동거를 시작했다고 보여지지 않아?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은 상태에서 서로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동거를 시작해버리고 그 환상이 깨지기 시작한 거거든. 근데 그게 편안함으로 잘 정착이 되면 좋은데 이 커플들은 그냥 환상이 깨지는 걸로 가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 여성분은 그 설렘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 크게 지금 느끼고 있고 그러면서 결혼을 만약에 한다면 나 상상해볼 수 있잖아? 거기서 이대로는 결혼 힘들 것 같아. 일로 간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여성분은 환상을 좀 내려놓을 필요는 있다. 음식 뭐 이런 맛도 잘 맞고 스킨십도 원래는 잘 맞았어.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이니 그치. 연인 사이에서. 근데 거기에 환상도 깨고 싶지 않은 거야. 그 설렘은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야. 그런 커플들이 있을까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1년이 넘어가고 있어 지금.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야.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여성분한테 약간 해결 방안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환상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근데 대신에 지금 저는 남성분한테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 환상을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 깨주냐가 저는 남자가 그 노력에 따라서 달라진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너에겐 너무 한꺼번에 깨버렸다. 너무 급했다. 내 여자친구의 아니 너무 좋은 아니,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변기에 막힌 채로 잠을 자냐고. 나는 못 자 절대. 이거 나도 이해가 안 가지. 이 남성분이 너무 편하게 이젠 우리 가족이야 라는 말을 외치면서 너무 편하게 대했으니까 나는 이런 고민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 너무 환상을 어느 정도 가질 필요는 있지만 너무 큰 벽을 가지고 대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어요, 사실은 좀. 그래서 조금 내려놓고 여성분은 남성분한테 좀 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남자친구가 쌓아놓은 똥을 본 변기에서 본 순간 사실은 얘기는 했어야 되는 거 맞아. 되게 어렵겠지만, 그치, 얘기할 수 있어? 그치, 나는 얘기하지. 어머, 자기
뭐야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야지. 만약에 여자친구가 그걸 봤어, 내가 그런 걸, 그러면 나는 형이 그런다고? 응. 형 막 이럴 것 같은데? 야, 너 뭐냐? 안 그래 나. 어머 자기야 치워놔야 될거 귀여운 거 아니야. 싸놨네. 내가 치워줘. 힘들어지는 과정의 가장 원초적인 첫 번째 단계는 뭔지 알아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정답. 정답. 대화. 그래. 대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얘기를 안 하면 거기서부터 골이 깊어지는 거고, 맞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그 골이 결국에 뚝이 무너지는 거거든. 대부분 다 그래, 다. 성향의 문제도 아니야, 이건. 자, 근데 그걸 줄이려면 어떻게 되느냐. 잘 맞아야 돼요. 잘 맞고, 맞으려면 일단은 어느 정도 겪어봐야 되거든. 그래서 나는 추천 드릴게요.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만나보고, 그래도 너무 좋은 관계가 되어 있는 커플이라면 그때 동거 추천. 그 전에 동거를 하잖아? 거의 99%다 실패해요. 물론 동거하는 것 자체도 경험이야. 여러 번 해도 돼. 상관없어. 왜? 옛날과 다르거든. 옛날에는 동거를 한번 하려면 정말 큰 일이었거든. 일단 부모님을 다 속여야 되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 사실 요즘도 조금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편해지긴 했어. 우리 때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여자친구네 집에 남자친구가 들어가는 그런 동거 커플도 많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비하면 동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지. 자, 그것도 해봐도 돼. 근데 중요한 거, 어쨌든 동거를 여러 번 하든 한 번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동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도 좋으면 그런 커플들이 동거를 하면 실패 확률이 적어요. 근데 아직은 좀 조심스러워. 예를 들어 결혼을 전제 조건 하에 하는 게 아니고 나 동거해라고 얘기를 잘 못하거든 아직도. 왜? 그럼 뭐라고 해? 그냥 웬만한 말을 안 하지. 성공할 확률. 그러니까 동거의 성공의 기준이 뭐냐면 재밌고 행복해야 되잖아. 그 감정. 여성분은 설레임이나 어떤 기분 좋음을 계속 유지하는 거고, 남성은 좀 더 편안함을 같이 느끼면서 그게 잘 맞아야 되는 거잖아. 맞아요. 이렇게 저희가 동거라는 주제로 사연을 처음으로 받아봤어요. 처음으로 받고 이렇게 뭐 상담 아닌 상담을 했는데 이게 정확히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죠. 뭐 사람마다 다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근데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다. 이게 아까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좀 대화를 많이 해봤으면 좋겠고, 동거는 여러분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만난 시기쯤에 어느 정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을 때 동거를 해야 동거가 행복한 동거가 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동거는 환상이 아니라 현실이다. 와. 저의 동거의 정리는 연애와 결혼의 중간이다. 그러면 이 중간이 뭐냐? 동거와 결혼의 또 차이를 잠깐 언급해야 되는데, 동거와 결혼의 차이는 자녀와 집안이 엮이지 않는 거다. 그것만 빼고는 결혼과 똑같다. 대부분 내 시작은 연애를 하다가 너무 좋으니까 같이 있어야지 라고 그렇죠, 시작한다. 맞죠. 거기서 네. 오류다. 아. 알고 나서 너무 잘 맞고 좋은 관계에서 시작을 해야 좋은 동거가 된다. 물론 뭐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네. 동거는 많이 해봐도 돼.